조선의 작은 마을 끝자락 좁은 골목길 끝에는 작고 소박한 꽃가게가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 간판에는 매화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이 소담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매화정은 단순히 꽃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은 위로를 얻는 공간이었고 꽃을 매개로 마음을 나누는 장소였다. 그리고 이곳에는 한평생 꽃을 사랑하며 살아온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매정. 그녀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마저 떠나보낸 뒤 홀로 남아 꽃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 매정 할머니는 그 아픔 속에서도 꽃을 돌보며 삶의 위로를 얻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인생의 순환과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른 새벽, 매정 할머니는 한결같은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잘 피었구나. 할머니는 꽃이 위에 맺힌 이슬을 조심스레 닦아내며 꽃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에게 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다. 꽃들은 가족이자 친구였고 그녀의 외로운 삶을 채워주는 소중한 존재였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매화정을 찾았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꽃다발을 사러 왔고 또 어떤 이는 장례식에 바칠 국화를 사러 오기도 했다. 매정 할머니는 손님들에게 늘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며 꽃에 담긴 의미를 전해주었다. 이 꽃은 순백의 마음을 담고 있지요. 사랑하는 이에게 이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 국화는 떠난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어요. 부디 고인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할머니의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다. 꽃마다 담긴 이야기는 그녀가 한평생 느끼고 배운 삶의 지혜였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고 꽃은 단순히 물건이 아닌 감정을 나누는 매개체가 되었다. 매정 할머니의 가게 한쪽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꽃 한 송이가 있었다. 그것은 한 번도 누군가에게 팔린 적이 없는 꽃이었다. 고운 흰빛을 띤 꽃잎이 마치 눈부신 달빛처럼 빛났고 그 향기는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을 보고 종종 물었다. 할머니, 이 꽃은 왜 팔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꽃은 특별한 인연을 기다리고 있단다. 때가 되면 스스로의 주인을 찾게 될 거야. 그 말에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다. 하지만 그 꽃은 가게를 찾는 이들에게 알 수 없는 평온함을 주었고 매정 할머니는 그 꽃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기대와 설렘을 느꼈다. 그날도 평소처럼 평화로운 하루가 흘러갔다. 매정 할머니는 꽃들을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끼어 있었다. 바람도 한없이 고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오늘은 뭔가 다르구나. 할머니는 불현듯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그리고 이내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키가 크고 수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가게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순간 긴장했지만 이내 익숙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무슨 꽃을 찾으시나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가게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특별한 흰빛 꽃이 놓인 곳에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꽃 특별한 꽃인가요? 매정 할머니는 남자의 말을 듣고 흠칫 놀랐다. 오랜 세월 동안 그 꽃에 관심을 보인 이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네, 아주 특별한 꽃이에요. 그런데 이 꽃을 왜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이 꽃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이 꽃은 나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저승사자의 등장과 할머니와의 첫 만남. 꽃가게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검은
옷의 남자는 가게 안을 가득 메운 꽃들 속에서도 단연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는 한겨울처럼 차가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슬픔과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매정 할머니는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무슨 꽃을 찾으러 오셨나요? 남자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으나 그의 존재는 공간 전체에 무거운 공기를 드리웠다. 손님이 거의 없는 늦은 오후, 그와 할머니밖에 없는 가게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그가 눈길을 멈춘 곳은 다름 아닌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해 온 흰빛 꽃이었다. 남자는 꽃을 가만히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꽃 아주 특별한 꽃이군요. 매정 할머니는 흠칫 놀랐다. 그녀가 그 꽃을 소중히 간직해 온 세월 동안 이 꽃에 관심을 보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꽃을 아시나요? 할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독이 담겨 있었다. 이 꽃은 단순한 꽃이 아니죠. 저승과 현세를 잇는 꽃.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경계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 꽃을 찾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말에 놀랐지만 동요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 꽃이 그런 꽃이라면 당신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나는 저승에서 온 사자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임무죠. 그리고 이 꽃은 나의 여정을 위한 마지막 열쇠입니다. 매정 할머니는 순간 그의 정체에 놀랐지만 이내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그렇군요. 저승사자님께서 저희 같은 사람의 꽃가게를 찾으실 줄은 몰랐네요. 이 꽃은 당신께서 오래전부터 찾아오셔야 했던 것인가 보네요. 남자는 할머니의 담담함에 살짝 놀란 듯 보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나타나면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군요. 어째서죠?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꽃을 키우는 사람은 생과 사의 경계를 늘 바라봐요. 꽃은 피고 지는 게 당연하죠. 삶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삶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삶을 충분히 소중히 여기며 살았답니다. 저승사자는 그녀의 말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당신처럼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죠. 매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그 꽃을 바라보았다. 그럼 이 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단순히 이 꽃이 오래전부터 저를 지켜주는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저승사자는 천천히 그 꽃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혔다. 그는 조심스럽게 꽃잎을 손끝으로 만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꽃은 단순한 꽃이 아닙니다. 이 꽃은 한 사람의 희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꽃입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흘렸던 눈물과 희생이 이 꽃에 깃들어 있죠. 이 꽃이 이렇게 오래도록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삶을 소중히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꽃을 돌보며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떠올렸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떠나보내며도 이 꽃을 보며 버텼던 그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다면 이 꽃은 저를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당신을 위한 것이었나요? 그녀의 물음에 저승사자는 조용히 답했다. 둘 다입니다. 이 꽃은 당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나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이 꽃을 통해 당신은 생을 다했음을 알게 되고 나는 당신을 저승으로 인도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꽃가게 안의 공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저승사자가 꽃을 만지자 꽃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따스하고도 평온한 빛이었다. 매정 할머니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당신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군요.
왜 제가 이런 꽃을 키워야 했는지, 그리고 왜 제가 오늘 당신을 만나야 했는지 말이에요. 저승사자는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군요. 당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아직 모두 펼쳐지지 않았으니까요. 꽃가게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저승사자가 가져온 묘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매정 할머니는 저승사자의 앞에 앉아 조용히 차를 내왔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이 차는 제가 직접 꽃잎을 말려서 만든 거랍니다. 할머니는 차를 저승사자에게 건넸다. 저승사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찻잔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런 환대를 받을 줄은 몰랐군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죽음의 사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저에게는 다 손님일 뿐이에요. 손님이 오면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것이 제 삶의 방식이랍니다. 저승사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가게 안에 진열된 꽃들을 둘러보았다. 이곳에 있는 꽃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군요. 하나하나가 당신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이 꽃들은 제 삶의 한 조각들이에요. 남편과 함께 심었던 매화나무에서 피어난 꽃, 자식을 떠나보내며 키운 국화, 그리고 제가 매일 새벽마다 물을 주며 돌봐온 이름 모를 들꽃까지. 이 꽃들은 모두 저와 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답니다. 저승사자는 그 말을 들으며 특별히 눈에 띄는 흰빛 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 꽃은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담고 있는 꽃입니다. 당신이 눈물로 길러낸 꽃이기도 하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그 꽃을 바라보았다. 그 꽃은 늘 할머니 곁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줄은 몰랐다. 제가 흘린 눈물이라니요. 그 꽃이 제 눈물에서 피어난 꽃이라면 제가 그동안 참 많이 울었나 봐요. 저승사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꽃은 단순히 당신의 슬픔을 담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 속에서 겪은 고난과 희생,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사랑과 감사로 살아가려 했던 마음이 만들어낸 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꽃을 통해 세상에 남긴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할머니는 저승사자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꽃을 돌보며 살아왔던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울기도 했지만 꽃을 키우며 작은 행복을 찾아갔다. 그렇다면 이 꽃은 저의 삶이 남긴 흔적이라는 거네요. 제가 살아온 방식과 제가 했던 선택들이 이 꽃을 만든 거겠죠.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꽃은 단순히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길 메시지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요.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남길 수 있었다는 말이겠군요. 그렇게 생각하니 참 다행이에요.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만 집중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다니 말이에요. 저승사자는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 감탄하며 말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후회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있군요. 그것이야말로 이 꽃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할머니는 저승사자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아마도 저는 삶이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일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했으면 된다고요. 저승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할머니를 향해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당신을 저승으로 인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임무니까요. 할머니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 삶을 돌아보니 후회는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승사자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꽃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군요. 당신의 마지막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꽃가게 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저승사자는 잠시 멈춰 서서 가게 한쪽에 놓인 특별한 흰빛 꽃을 바라보았다. 그 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매정 할머니는 그의 시선을 따라 그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 꽃이 정말 저승으로 가는 열쇠라면 이제 제 시간이 다 됐다는 뜻인가요?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 꽃은 당신의 삶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승으로 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할머니는 그의 말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렇군요. 하지만 왜 굳이 지금이어야 하죠? 아직 제게 남겨진 시간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저승사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보낸 시간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이루었고, 이제는 평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당신에게 특별히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듯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저승사자가 저 같은 사람에게 부탁을요?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네요. 무슨 부탁인가요? 저승사자는 흰빛 꽃을 손가락 끝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꽃은 단순히 당신의 삶을 담은 꽃이 아닙니다. 이 꽃은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남겨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가진 의미와 당신이 남긴 흔적이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평생을 소박하고 평범하게 살았지만 그 삶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참 신기한 일이네요.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승사자는 그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기억에 담고 저승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꽃은 당신의 흔적을 남길 것이고, 이 꽃을 통해 다른 이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그때 꽃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바람이 살짝 불며 가게 안으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문 앞에는 낯익은 얼굴의 소년이 서 있었다. 마을의 어린 소년이었다. 그는 손에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엄마 생일이거든요. 엄마가 좋아하는 꽃을 사러 왔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을 맞이했다. 어서 오렴. 내가 엄마 생일 선물을 준비하러 오는 걸 보니 참 기특하구나. 어떤 꽃을 고를래? 소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꽃들을 살폈다. 그러다 할머니의 특별한 흰빛 꽃 앞에서 멈춰섰다. 할머니, 이 꽃은 정말 예뻐요. 이 꽃으로 할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 꽃은 내가 가져가도 될 것 같구나. 너희 어머니께 꼭 이 꽃의 의미를 전해드려야 한다. 소년은 기뻐하며 꽃을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엄마도 이 꽃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소년이 떠나고 나자 저승사자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 꽃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꽃이었을 텐데 왜 그 소년에게 주었나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삶은 이미 충분했어요. 내가 이 꽃을 계속 간직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아이가 이 꽃을 통해 내 삶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역할은 다 한 셈이겠죠. 저승사자는 그녀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당신의 삶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며 계속될 것입니다. 저승사자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함께하러 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이제는 정말 떠날 때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저승사자님. 그들은 함께 꽃가게를 나섰다. 가게 밖에는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매화정의 문이 조용히 닫히며 그녀의 삶과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매정 할머니와 저승사자가 꽃가게를 나서고 난 뒤 매화정은 조용히 닫힌 문 뒤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곳에 남겨진 꽃과 따뜻한 공기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의 흔적을 전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화정에 더 이상 할머니가 없다는 사실에 슬퍼했지만 그녀가 남긴 꽃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다. 특히 소년이 가져갔던 흰빛 꽃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전설로 자리 잡았다. 소년은 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에 들린 꽃을 보고 놀라며 말했다. 이 꽃은 어디서 가져왔니? 정말 아름답구나. 소년은 웃으며 대답했다. 매정 할머니가 주셨어요. 엄마, 생일 선물로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 꽃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엄마에게 꼭 전해 드리래요. 어머니는 꽃을 손에 들고 조용히 냄새를 맡았다. 꽃에서 퍼지는 은은한 향기는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정말 신기한 꽃이구나. 이 꽃은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무언가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소년의 어머니는 그 꽃을 정성껏 물을 주며 집안에서 가장 빛나는 곳에 두었다. 그리고 그 꽃은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고 늘 환하게 빛났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어머니가 간직한 꽃을 보러 하나둘씩 찾아왔다. 그 꽃은 보는 이마다 각기 다른 느낌을 주었다. 어떤 이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렸고 또 어떤 이는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 이 꽃은 단순한 꽃이 아니야. 매정 할머니가 남기신 선물이야. 그녀의 삶과 마음이 담긴 꽃이겠지.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꽃을 전설처럼 여겼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매정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었다. 옛날에 매화정이라는 꽃가게를 운영하시던 할머니가 계셨단다. 그분은 모든 꽃에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셨어. 그 중에서도 흰빛 꽃은 그녀의 삶과 희생, 그리고 사랑을 상징했지. 한편 매정 할머니와 저승사자는 조용히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 길은 참 평화롭네요. 저승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저승사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 같은 분이 가는 길은 언제나 평화로울 수밖에 없죠. 당신은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고 그 마음이 이 길을 빛나게 만든 겁니다. 그들은 길 끝에 다다랐고 저 멀리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한 저승의 문이 보였다. 할머니는 멈춰서서 저승사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저는 정말 가야 할 때인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마지막 여정이 두렵지 않았어요. 저승사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제게도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부디 평안히 쉬십시오. 매정 할머니가 떠난 이후에도 그녀가 남긴 꽃들은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삶의 희망과 사랑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정 할머니를 기억하며 그녀가 남긴 교훈을 가슴속에 간직했다. 꽃은 단순히 아름다워서 키우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는 존재란다. 그 후로도 마을은 늘 꽃으로 가득 찼고 매정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오늘 이야기의 꽃가게 할머니와 저승사자는 어떠셨나요? 따뜻하면서도 깊은 교훈이 담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